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와 달리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14%, 그리고 코스닥은 1.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거의 9,400억 순매수를 했고, 또 전체 종목들 중에서는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또 전체 종목으로 보면은 하락한 종목들보다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뭐 그에 따른 이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여튼 시장이 어제는 급락했다가 또 오늘은 이렇게 급등하고 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이다라고 보면, 이 주식시장에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요만큼 투자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이만큼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장이 불확실할 때 이 돈을 갖다가 아무래도 많이 건 사람들이 좀 더 불안하겠죠. 그냥 하락할 때도 좀 불안하고, 상승할 때도 또 이런 상승이 계속 이어질까 또 불안하겠죠. 그런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이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이 델타보다 훨씬 더 전파도 빠르고, 또 지금 세계 각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또 봉쇄를 갖다가 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그럼 경기 침체가 되면 이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돈을 많이 투입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걱정이 되겠죠. 또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빨리 하고 금리 인상도 좀 더 조기에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 자꾸 이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야, 또 시장에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노 해서 돈 많은 애들이 지금 훨씬 더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고 급등하는 것은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답답하겠노 싶습니다. 물론 우리도 답답하지만 걔들도 답답하겠죠. 일단 오미크론 관련해서 좀 더 뉴스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일본도 생겼다 그러고, 또 최근 나오는 뉴스들 정리해 보니까 남아공에서 발표되기 이전에 유럽에서도 이미 오미크론이 많이 퍼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의심자에 대해서 특이 증상이 없다. 특이 증상이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낙관론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예전보다 바이러스 전파력은 훨씬 더 커졌지만 치명률은 낮아졌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것도 거의 끝무렵으로 간다, 우리 감기처럼 그런 수준을 밟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해서 뭐 정확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석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상승한 것은 생각보다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뛰어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 가지고 위험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니라 그냥 어제 많이 하락해서 오늘 상승한 거고, 또 어제 하락 오늘 상승, 이것은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그 과정에 우리가 얻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거는 어떤 거냐면은, 시장이 하락하고 시장이 상승하죠. 그럼 시장이 하락할 때 물론 다 떨어지죠. 대부분 다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 물론 코스닥도 어제 많이 하락하긴 했죠. 그런데 작년 한 6월 19일경부터 보면은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 담은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어제 세력들이 다 팔았는데 그래도 순매수해가지고 샀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두 종목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물론 이렇게 상승할 때 다 따라 상승합니다. 다 따라 상승하는데,
요 상승할 때 세력들이 지금 이 금융투자는 오늘 팔았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도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딱 매수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사람들이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래도 꽉 쥐고 싶은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 보니까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많이 매수했는데 오늘 삼성전자하고 몇 종목들 보니까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아직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돼가지고 그냥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좋은 뉴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각 개별 종목을 쭉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등의 위치에 놓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런 위치에 놓여 가지고 있어요. 좀 살펴볼까요?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몇 종목 정리해 드리면서 요런 신호 정리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마감 시장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간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들어갈 만한 시점은 아니지만은 어떤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신호 이후에 이렇게 좀 반등이 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물론 그 반등하다가 급락하고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요 신호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희한하게도 지금 시장의 주요 종목도 쭉 들여다보면은 특히 대형주에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데 그간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 지금 좋은 뉴스들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또 시장이 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할 때 뭐 시장의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이렇게 이슈화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알 수 없죠. 말 그대로 정말로 낙관론이 맞아서 이 오미크론이 뭐 감기처럼 별거 없더라 이래 돼버리면 이 굉장한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끝난다고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백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의 앞날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신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무리하지 말고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들여다보고서 좀 확신이 서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순매수한 종목들이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세력들이 다 매수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제 우리가 본 파트론이 여기 있죠. 또 그리고 BH도 여기에 보이는 것 같던데 여기 있네. 이거는 우리가 어제 찾아봤고 그 외에도 좀 있을 수도 있죠. 일단 종목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플랜 A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종목이 이렇게 많을 때는 이 플랜 A가 직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걸러버리죠. 일단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이 없는 것들은 일단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아래쪽에 요 종목들 있죠. 요 종목들 그리고 요 하나투어도 요 긴기 가지고 있네. 하나투어 가다가 지금 난리 나쁘죠. 아이고 참 좀 가는다 싶었는데 난리 나쁘어요. 자, 그러고 보면은 참 이 변곡점 지표 무시할 게 못 된다 그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스러워할 때 이때 사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이 변곡지표 참 참고는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튼 이런 종목들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제법 있죠. 요거는 제가 좀 정리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종목들은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보면은 지금 NHN 또 NHN벅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나면 사실상 이제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맞죠. 사람들이 더 갈까? 앞으로 이 주식 더 간다 생각할 때는 항상 그 반대로 갑니다. 항상 희한하다니까.
또 이렇게 이 주식이 이런 색깔 칠해졌을 때 딱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더 간다 그러고 나는 얼마 갈 거다 생각한다 이야기하는데 어김없이 좀 시간 지나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져 있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다 그래 움직여요.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신호 났을 때, 물론 이럴 때는 신호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상승 기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좀 겹쳐서 나면은 이것도 짧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신호 나면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NHN 벅스 같은 경우도 이 묻고 색깔 칠해져 붙죠. 보니까 색깔 칠해졌다 아닙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굳이 이 종목 관심 가질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이게 웬일이고 어제 집중적으로 뜬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각약품도 최근에 미끄러져가 난리 났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지금쯤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녹십자 MS 이 종목도 어김없죠. 보면은 정말 이 변곡점 지표 정말 좋은 겁니다. 볼 수 있는 분들은 꼭 뭐 100% 맹신은 안 되겠지만은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물론 이런 신호가 나는 데는 이런 신호가 났다 그러면 매수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매수는 하지 않겠다. 적어도 뭐 이런 신호가 날 때 어떤 매수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런 신호가 난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이런 신호들 있죠. 그러면은 일단 좀 차익, 그동안 번 돈이라도 좀 챙겨놓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안전하게 그냥 가는 거지. 그냥 무리하게 막 어떤 자기 기분에 따라 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통계 기반을 가지고서 가는 게 좋겠나 싶어요. 여튼 이 아래 세 종목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위에 두 종목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신호 나왔는데 들어가면 어쩌겠노? 안 되는 겁니다. 여튼 지금 시장에 이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한 1, 2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로 바람대로, 이 낙관론대로 지금 이 오미크론이 좀 진화를 해서 많이 전파되고 치명률은 낮은 쪽으로 되어 가지고 이게 지배종이 되어버리면 감기 수준으로 떨어져서 뭐 그러면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전혀 없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 완전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냥 천천히 가는 겁니다. 뭐 어제 시장이 하락하니까 참 기분이 참 더러웠는데 오늘 뭐 상승했다고 해서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예전에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또 하락했을 때와 오늘 상승했을 때 기분은 또 다르죠. 어제 크게 하락했는데 만약에 오늘 또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면 뭐 머리 쥐내릴 겁니다. 머리 쥐내리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올라줘서 그나마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 기분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어제 오늘 주식을 사고 팔고 안 했다 그러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 들고 있는 건 똑같은데 그냥 내 기분만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도 물론 어렵죠. 근데 기다리는 게 또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주식 투자가 진짜로 어려운 거는 지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어렵다고. 지가 그냥 어렵게 생각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 없이 지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아래 이틀 동안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어디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안 봤다. 그럼 그냥 지나온 그런 일이 있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괜히 봐가지고 아이고 어제는 진짜 힘들다가 아이고 오늘은 조금만큼 낫네 대충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성공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패하는데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후원자 같은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만큼 단련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황을 통해서 또 이런 마감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좀 다스리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다스리 가면서 하루 넘기고 또 하루 넘기고 하루 넘기다 보면 어느새 또 시장은 또 좋아져 가지고 있거든. 작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좀 더 크게 봅시다. 보면은 작년에 이럴 때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진짜 세상 망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 이야기가 뭡니까?
참고 버티라고, 참으라고, 가능하면 좀 참으시오, 힘내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좀 길지는 않았는데, 물론 그 이후에 좀 회복돼서 불과 몇 달 만에 회복해서 수익권으로 다시 또 접어든다 아닙니까? 이 투자라는 게 항상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뭐 성공도 있고 뭐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가장 큰 걸림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